중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요즘에 미친듯이 공대생에 투자해서 기술력을 끌어올려 그렇지 딱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불신, 위조, 트러블 메이커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중국이 중국했다. 그런데 이 말이 항공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일까? 농담 같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중국 항공사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엔진에 동전 던지기 사건이죠. 승객 한 명이 행운을 빈다며 동전을 비행기 엔진에 던진 겁니다. 결국 비행기는 멈춰섰고 수백 명의 승객이 공항에 갇혀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부터 중국 항공사의 불편한 진실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함까? 그럼 내가 알리? 똑바로 말해 이 새끼야. 첫 번째 사건은 나사 수십 개가 빠진 채로 비행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2011년 에어프랑스의 A340 여객기가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정비를 받았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샤먼에 있는 테코 정비소라는 외주 업체에 기체 점검을 맡겼죠. 이곳은 여러 글로벌 항공사들이 찾는 대형 정비소였습니다. 하지만 규모만 크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었죠.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결과였습니다. 정비를 마친 비행기는 파리로 복귀했고 이어 파리에서 보스턴으로 약 200명의 승객을 태우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보스턴에 도착해 점검을 해보니 오른쪽 날개 패널에서 무려 30개가 넘는 나사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날개 패널은 장식품이 아니라 비행 안정성과 직결된 구조물이죠. 나사 수십 개가 빠진 채로 날아다녔다니 정말 중국식 정비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비행 중 패널이 떨어져 나갔다면 수백 명이 한순간에 위험에 처했을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외주 정비에만 의존하면서 최종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였죠. 싸게 정비하려다가 많은 사람들이 골로 갈 뻔했습니다. 사실 중국 항공사에서 정비 불량은 그닥 새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1988년 중국 서남항공 4146편은 엔진 오일 누유를 잡지 못해 비행 중 화재가 발생하며 추락했고 1999년 같은 항공사의 4509편은 승강타 부품을 잘못 설치한 탓에 조종 불능 상태로 추락했죠. 작은 나사 하나, 볼트 하나를 관리하지 못한 대가는 수십 명의 목숨이었습니다. 진짜 중국이 중국했다. 두 번째 사건은 믿기 힘들 정도로 황당합니다. 비행기 엔진에 동전을 던진 사건입니다. 중국에서는 오래된 미신이 있습니다. 동전을 던지면 행운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신을 비행기 엔진에도 적용됐다는 거죠. 이건 뭐 둥글고 크면 다 던져도 된다고 생각하나. 2017년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한 80대 할머니가 이륙 준비 중이던 중국 남방항공 여객기에 엔진에 동전을 던졌습니다. 안전한 여행을 빌겠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정비팀이 엔진을 완전히 분해해 동전을 찾아내느라 승객 150여 명은 무려 5시간 동안 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비슷한 사건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2019년 마찬가지로 중국인 코인 사건으로 항공사가 14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700만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항공사는 그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죠. 2024년에도 A350 여객기가 같은 이유로 4시간이나 지연됐습니다. 작은 동전 하나가 비행기를 멈춰 세우고 수백 명의 일정을 날려버린 겁니다. 행운을 빌겠다던 미신이 오히려 모든 사람을 불운에 빠뜨린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똑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이 중국했다. 세 번째 사건은 파일럿 자격 위조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파일럿이 짝퉁이었다는 이야기죠. 2010년 8월 24일 허난항공 8387편이 하얼빈 공항에 접근하던 중 사고를 냈습니다. 이 항공기는 후어 하오터에서 하얼빈으로 향하던 국내선 여객기였고 91명의 승객과 5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기장은 규정상 착륙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도로를 벗어나 들판에 추락했고 화재가 발생해 44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 후 진행된 조사가 더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모 회사인 선전항공을 포함해 중국 내 여러 항공사에서 약 200명 이상의 조종사들이 경력과 비행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즉, 조종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실제 경험이 부족했는데도 마치 수천 시간의 비행을 해본 것처럼 기록을 꾸몄던 겁니다. 이 문제는 허난항공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민항국 조사 결과 중국 전체 민항 조종사의 약 5%가 허위 경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류 위조로 베테랑 조종사인 척했지만 사실상 경험 없는 조종사들이 대형 여객기를 몰고 다닌 셈입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죠. 이 새끼가 사람 얘기하는데 눈가를 보라는 것이. 비행기를 모는 사람이 진짜 조종사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나라. 이 사건 이후 중국 항공사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 사고 은폐 의혹입니다. 조종사가 비행기를 고의로 추락시켰다는 이야기죠. 2022년 3월 21일 중국 동방항공 5735편은 쿤밍을 떠나 광저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체는 보잉 737-800,
탑승자 132명 전원은 평범한 비행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오후 2시 20분쯤 항공기는 갑자기 급강하를 시작했습니다. 수직에 가까운 속도로 떨어진 기체는 단 몇 분 만에 산에 충돌했고 탑승자 전원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다양한 추측이 나왔습니다. 기체 결함, 기상 문제, 테러 가능성까지 모두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조사 당국은 블랙박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조종석에서 의도적으로 급강하 입력이 이루어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공식적으로 원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사실상 비공개 상태로 남아있죠. 그래서 더 큰 불신을 불러왔습니다. 진실을 감춘 것 아니냐, 조종사가 고의로 추락시킨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객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엔진 고장도 아니고 기체 결함도 아닌 조종사가 직접 항공기를 추락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파일럿의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2012년 중국 동방항공 파일럿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 기장은 비행 도중 동료 승무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칵핏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비행기는 고도 수천 미터 상공을 날고 있었고 승객 수백 명의 안전이 달려 있었지만 기장은 어쩌라고를 시전하며 책임 따위는 개나 줘버렸죠. 결국 그날 비행은 부기장이 홀로 맡아야 했습니다. 조종사는 비행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는데 그날은 싸움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이건 뭐 애들 싸움도 아니고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9년에는 선전항공 기장이 음주 비행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조종석에 앉으려 했습니다. 다행히 탑승 전 점검에서 걸려 이륙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었죠. 마지막 여섯 번째, 파일럿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비상식적 행동도 있습니다. 2015년 중국 국내선 여객기에서는 한 승객이 활주로에서 대기 중이던 비행기 비상구를 열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 단순했습니다. 공기가 답답해서 창문 좀 열겠다는 발상이었죠. 결국 슬라이드가 전개되며 비행기는 긴급 점검을 받아야 했고 수십 분간 지연됐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비행기를 버스 취급한다라며 비꼬았고 안전의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2019년에는 한 승객이 기내 공기가 답답하다며 또다시 비상구를 열다가 경찰에 체포됐고 약 2,000달러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 항공사의 민낯은 황당함과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비 불량으로 나사 수십 개가 빠진 채 날아다니는 여객기, 안전을 빌겠다며 엔진에 동전을 던져 비행을 멈춰 세운 승객, 경력을 속여 가짜 조종사로 수년간 조종석에 앉았던 파일럿, 그리고 수백 명을 태운 비행기를 고의로 추락시켰다는 의혹까지. 여기에 더해 조종사가 술에 취한 채 비행하려 하고 승객이 활주로에서 비상구를 열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중국이 중국했다. 중국이 공대생을 투자해 기술력은 무자비하게 끌어올렸을지 몰라도 중국인들 의식 수준을 거기까지 끌어올리기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겪은 황당하면서 어이없는 에피소드들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